그리고 초대되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아메이는 다 같이 잘 돼야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20년도 더 넘은 그 시간에 그 우정 속에서 함께 제대로 된 방향을 잘 해온 사람들은 다 성장해 있고 다 핀업해 있고 남들이 성공자라고 불러주는 그런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아메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월인데 아직도 왠지 오늘부터 새해 첫날 같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좀 사업 설명 드린다고 이미 본인의 그걸 다 쓰셨을 거예요. 네, 좀 편안하게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냥 좀 뭐랄까 경직돼서 듣지 마시고 괜히 딴청 피우면서 귀만 쫑긋 열고 계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그 부부가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나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자리예요. 첫 번째 장면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 A팀에 우리 심하이더님 그 임준호 리더님 팀에 수업단 비상이 한꺼번에 이렇게 잡혀있는 사진이 많지 않은데 나름 찾아봤습니다. 저 뒤에서 저렇게 막 정말 여고생 같은 우리가 한 4년, 3년 정도 여행을 못 가다가 크로아티아로 처음 여행을 갔는데 정말 소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일상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네. 저를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혹시 계실까요? 계세요? 저를 처음 봤다. 되는 팀은 이래요. 저를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건 성장하는 팀이라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이런 거 막 사진 이렇게 유포하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게 진짜 저는 고등학교까지 충남 보령, 아까 거기는 평양군 화성면 산정리 뭐 이런 데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은 그래도 지금은 시죠. 보령시 개천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제 주변에 뭐 친척이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도 서울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부모님 다 교대, 사대 가라고, 교대 가라, 선생님 되라. 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선생님 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선생님 계시면 죄송한데 이상하게 선생님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학교의 원서를 써서 서울로 일단은 갑니다. 상경을 합니다. 근데 상경을 하면 여러분 시골에서는 부자도 쉽지 않은데 서울 살기가 저희 같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다리도 하니까 눈치껏 동생들이 뭐 2명이 등록금이 들어가야 되면 제가 자진해서 1년 쉬는 거예요. 과외하고 공부도 하고 막 하면서 쉬어야 돼. 그래서 6년 만에 학교 졸업하고 근데 이러시는데 저는 제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난하다? 내가 좀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학교 졸업하고 또 처음에는 제가 맥도날드라는 회사에 트레이닝 매니저로 취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신문 채용 공고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갔는데 취업을 했는데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크루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의 프랜차이즈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맥도날드는 그런 매뉴얼이 아주 잘 돼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는 이게 되게 철저하고 이 클로징이라고 해서 클로징 팀이 따로 있어요. 새벽 2시까지. 박테리아 데이라고 해서 막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스크림,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 기계도 다 분해, 조립, 다 살교 뭐 이런 걸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시프트 근무제처럼 밤늦게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근무 시간이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 오늘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주변에 그 당시에 여러분 요즘엔 좀 아시죠? 드라마에 나온다면서요? 제목이 뭐였더라? 나의 완벽한 비서. 네. 거기에서 헤드헌터 직업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약간 몇 가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을.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당시에는 약간 그렇게 좋은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이렇게 잘 돌려서 이분이 이 일에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 제가 아메이를 왜 잘하냐면 그때 한 15년 트레이닝을 했어요. 나름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 뭔가 이 사람이 적임자다 싶으면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공격이 그냥 공격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의 커리어 패스라고 하는데 어떤 직업적인 경력, 이 사람의 어떤 가정, 이 사람의 나이, 모든 걸 고려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을 헤드헌터라는 일이 있대. 거기서 직장을 찾아준대. 이래서 저는 처음 간 거예요. 맥도날드 다니고 있을 때 갔는데 인터뷰를 하고 이제 거기 대표님이 잘 보셔서 처음엔 헤드헌터가 아니라 그 헤드헌터와 같이 일하는 팀의 리서처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헤드헌터가 되고 제가 나름의 좋았어요. 전 제 일을 참 좋아했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일자리를 찾아주고 누군가를 뭔가를 성장시켜 주는데 사람한테 돈을 받지 않아. 기업한테 돈을 받아.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좀 약간 촌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뭘 하고 하는 게 너무 이게 안 맞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다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정말 저는 사람 하나로 결혼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남자의 얼굴, 키, 집안, 조건 아무것도 안 봤어요. 아무것도 안 봐서 저래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살아. 인생은 즐거운 거야. 왜냐하면 저는 촌사람이기도 하고 약간 좀 머리형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모범생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정말 정반대의 남자를 만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던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인생은 즐거운 거야. 정말 저 박동희도 만나면 무궁도원 같아. 그때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세상은 진짜 도끼장을 썩는 줄 모르는, 너무 재밌고 세상에 근심이 없어. 세상에 근심이 없는 남자랑 평생 살고 싶다. 이렇게 결혼했어. 중간에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눈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다행히도 제가 이상하게 촌스러움이라 그런가? 남자가 뭔가 가장이다. 남자가 돈을 잘 벌어야지 내가 우리 남편 등에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없었던 거야. 가정은 부부가 함께 갖고 가는 거다. 가정, 경제, 경영은 특히 둘이 함께 하는 거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헤드헌터 일을 했고, 나중에는 저희 남편도 인사총무 쪽 일을 해서 약간 맥락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대표는 박동진, 한량이지만 일할 때도 잘해요. 근데 어쨌든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약간 초기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타입이냐고. 저희 남편은 집에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는 너무 즐겁다. 10,000원 있네? 다 쓰면 재밌다 이랬는데 애가 하나 둘 생기니까 1,000원은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1,000원 갖고 안 되겠어. 한 2,000원은 남겨놔. 약간 그런 마인드로 여자들은 바뀌는 거죠. 엄마가 되니까. 근데 여전히 저희 남편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 여보 그 2,000원 어디 갔지? 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다 줘야 돼. 다 줘야 돼. 그러면 제가 진짜 약간
그거 가지고 좀 뭐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진짜 저를 좀 바꿨던 거는 교통사고였어요. 교통사고가 대단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는데 아주 그냥 경미했어요. 뭐 엄청 부러지고 이게 아니었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처음으로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막 알아본 거예요. 그때 뭐 베스킨라빈스 왜 그냥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왠지 알바만 쓰면 될 것 같은 그런 일 정말 철이 없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진짜 그 당시 2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이미 권리금 자체가 그 당시 막 1억, 2억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서초구 방배동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좀 모든 게 좀 더 비싸잖아요. 지금은 대전도 장난 아니죠. 목 좋은데 이럴 때 뭐 5억씩 하고 10억씩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막 보형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다행히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프랜차이즈 시작을 못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뭔가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 와중에 아메이가 저희 클라이언트였어요. 저희 고객사. 그러니까 아메이 인사부장님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한 몇 년 지나면서 아메이 계실 당시에는 못 하거든요, 가입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안내받아서 오셨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아무튼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라고도 안 했고 하자고도 안 했어. 근데 그게 뭐예요, 부장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자리에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일종의 현실 점검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 점검이 됐는데 이런 자리를 나와서 저는 명확하게 현실 점검을 했어요. 그게 이 세 사진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홍인이 대변인이라고 저희 스폰서님의 여동생이 와서 스피치를 하는데 당신이 예전에는 엄마가 편찮으시면 요만한 전복 뭐 이런 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000원에 몇 개 이렇게 썼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제 신세계 가서 살아 숨쉬는 애 이만한 애들을 여기서 여기까지 담아주세요 뭐 이런 거를 할 때 경제적인 그 자유를 느꼈다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 당시 20년 전이에요, 여러분. 망고를 거의 못 먹었던 때인데 그분이 서해가온에 과일 가게 가면 망고가 있는데 자기가 옛날에는 사과를 살 때 뭐 봉지 조금 이렇게 사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가면은 아저씨한테 사장님 오늘 과일 뭐 좋아요? 요즘 뭐 망고가 좋다고 그랬대요. 망고 2상자 주시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어디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두 스피치를 듣고 명확하게 내가 가난하구나 그걸 처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딸기 매니아인데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그 당시 아이를 좀 봐주고 있었는데 제가 딸기를 좋아하니까 애들 뭐 맛있는 거 뭐 사다 주지 할 때 꼭 딸기를 사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그 딸기가요 그때만 해도 좀 더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 10,000원 느낌과 지금 10,000원 느낌은 너무 다르지만 그때는 아무튼 그걸 사는데 생각해보세요. 엄마 것 좀 두어 상자 더 사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 한 상자 사가서 엄마는 애들 이렇게 주려고 씻으면서 꼭지 맛을 보면서 야 딸기 달다? 그럼 제가 엄마가 또 딸기 좋아하시니까 2개 더 사가야지 이럴 수 있는데 약간 그게 부담스러웠던 그러면서 약간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이 스피치를 들으면서 그게 확 오버랩이 되면서 저에 대한 현실 점검이 저는 확 됐어요. 여러분은 이런 자리에 오면서 언제 그런 현실 점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메이를 알고 나서 이걸 봤었어요. 맷돌의 달인이라고 진짜 전국에서 이 주문이 쇄도하는 맷돌을 이분이 만든 맷돌은요 진짜 다르대요. 근데 나중에 PD가 찾아가서 이분한테 막 뭐 변화 많으셨죠? 뭐 전화 엄청 많이 오고 뭐 이랬다 하는데
그럼 뭐야, 난 하루에 한 개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이 장군님한테 이제 피곤하시니까 눈 좀 붙이시죠 했더니 눈을 붙이셔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은 저 장군님이 눈 붙이니까 웃으시잖아요. 전 웃음이 안 나왔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시간당 10,000원짜리 눈을 붙이느냐, 50,000원짜리 눈을 붙이느냐, 수입의 속성이 같았다라는 걸 여기에서 느꼈다고요. 나는 인형눈 붙이는 사람이 아니고 부득과 노동자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전 전문직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엄마가 헤드헌터 일할 때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동네방네 맨날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딸은 되게 좋은 일에 막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조금 임금이 비싼 눈을 붙이는, 그러니까 저한테 사소한 교통사고 하나가 나도 다음 달 빌링이 달라지는, 수입이 달라지는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다른 게 필요하다. 여러분 아메이를 이렇게 오시면서 아까 사업설명 잘 들으셨지만 마트도 슈퍼지만 일반 마트와 일반 슈퍼와 뭐가 다른지를 저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이제 명확하게 만나서 제가 이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메이를 제대로 해내면 연금 자산으로 1억 이상 벌 수 있는 일이다 그랬는데 너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금 자산, 이자 소득 같은 수입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진짜 돈을 버는 그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5억 이상, 아마 우리 이준호 슈바이더님은 여기에서 15억 이상 벌 수 있는 일이다. 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번 돈만 얘기할 수 있죠. 친구들이 막 아메이 한다고 얘기하면 처음에 그래서 얼마 버는데 이러면 막 알면 놀랄걸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진짜 알면 놀라죠. 저도 처음에 다 놀랐어요. 그래서 말 안 해줬어요. 그래서 수입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서부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었고 그 이상을 해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저는 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만장자. 어느 날 유튜브에서, 이게 코로나 시기였어요. 저는 백만장자는 나랑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나름 저는 부자긴 하지만 저는 제가 백만장자라고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기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의 수입이 100만 원 이상이고, 하루에 여러분 한 달, 그러니까 매달, 매년 죽을 때까지 그 돈이 꼬박꼬박 나오면 백만장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귀가 확 열리면서 그럼 몇 년 전부터 나는데 그러네, 내가 백만장자네. 여러분 이제 저는 하루에 150만 원 이상 매일매일 매달 365일 매년 평생 죽을 때까지 심지어 상속까지 해요.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단어도 저한테는 너무 설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헤드헌터 할 때 제일 많이 본 분들이 가장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엄청 잘 나가고 대단한 분들 있지만 결국 이렇게 평생을 보면 그냥 아파트 몇 평 늘리다 가는 인생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끝이 좀 허무한, 초라한 그런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 애들은 내가 뭔가 비빌 언덕이 돼주면 발판의 나래에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요. 제가 워낙 애들밖에 몰랐던 약간 애들 바보? 사실 제 일이 끝나면 약간 술자리 같은 거, 약간 접대, 골프도 좀 치고 하면 훨씬 더 잘 되는 일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끝나면 저녁 약속은 한 번도 안 잡아요. 저녁 약속 안 잡으면 확실히 이게 좀 적거든요, 일 자체가. 근데 그러면서 집으로 항상 돌아가는 직장 일했던 엄마였기 때문에 저는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고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무래도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못 써주는 것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메하는 집 다른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애들이 참 잘 컸다. 누구누구 이런 애들도 참 예쁘네. 어머 쟤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애들도 참 되게 잘 보살피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애들이 그렇게 컸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느 날에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결혼기념일날 써준 그건데 보시면 정말 큰 축복이고 매일 감사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는 단어를 늘 사용하는 아이로 커 있고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 감사, 심지어 제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의 소중함.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돈이나 물질적인 특혜, 혜택보다 그 다음 또 단계를 넘어서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가 이제 저희 둘째 아이는 이제 웹툰 작가예요. 아빠가 하도 만화만 데리고 다니고 맨날 만화 같이 보고 참 눈높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같이 놀다 보니까 작은 애가 만화에 눈을 떠가지고 지금 웹툰 작가인데 네, 자기가 이제 막 힘든 거죠. 시간을 쪼개서 하려니까. 이게 만화가 한 번 런칭이 되면 국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에 런칭이 되고 일본에 런칭이 되고 막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이제 지금 네이버에서 주로 연재를 하고 있던데 근데 어쨌든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고 바쁠 때 나한테 어떻게 시간을 저렇게 쪼개서 해줬을까? 이 생각을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어느 날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본대로 자라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시간을 쪼개서 쓰면 시간을 쪼개서 쓰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혹시 주부들 계시면 집에서 누워서 리모컨 누르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딸들이 똑같이 살아요. 저희 큰아들도 아빠가 맨날 왼쪽으로 돌리는 스포츠만 하니까 진짜 이거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돌리는 스포츠를 찾아서 아빠랑 국궁을 하고 코로나 시기에 아빠 막 몸 만들기 해서 맨날 사진 찍게 만들고 여행을 가면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든 큰애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작은 애보다 시간 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든 꼭 시간을 맞춰요. 저희가 한 달 살기를 하러 나갈 때도 작은 애는 무조건 같이 가고 큰 애는 중간에 휴가 내서 뭐 2주 살기를 하든 열흘 살기를 하든 꼭 같이 골프 여행을 가도 같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저 오른쪽도 보면 저는 저거 신앙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책 읽기. 근데 아마 우리 두 딸들도 책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책을 읽었잖아요. 탱고하느냐고. 그리고 리더의 어떤 역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 아이도 여행을 가도 책을 읽고요. 늘 그 책이 배달되는 그런 책. 그래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에서 전교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독서 마라톤은 항상 전교 1등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삶이 풍요로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저희는 이 노동에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남편이 특히 진짜 약간 좀 그런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렵네요. 네, 그냥 한번 직접 이 양반 한번 잠깐 모셔가지고 여러분 또 박근혜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모실 건데 자 여기서 오해를 조금 풀어야 돼요. 많은 남성 리더들이 특히 박봉진 리더는 오경화 리더가 열심히 한 거에 숟가락 얹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집에서 저렇게 피나게 연습해서 STP 진짜 많이 했고요. 소비자 진짜 많이 만들었고요. 건강 공부가 필요하니까 인체 해부도까지 막 정말 제가 자다 일어나면 막 그 화면에 해부 그게 막 떠 있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건강 얘기를 해주고 뉴트라이트 얘기해주고 PB 엄청 올렸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에 청정기 4개 주문 받아오는 것도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청정기 주문을 받기 위해서 거기를 얼마나 가고 얼마나 많은 신뢰를 쌓고 그리고 또 하나 숫자에 되게 강하기 때문에 수익 보조나 이런 거
이번 달 올해는 우리가 이 핀을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도전을 해줘요. 먼저. 그리고 파트너들 상담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본인의 어떤 꿈이 다이아몬드 되고 나 이제 그만해도 돼? 안 해도 돼? 의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맙게도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함께 해줘. 자,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함께 해줘. 우리 정말 철없는 피터팬 박정민 여러분 모셔보겠습니다. 한 사람 말만 들으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일단 서울 사람이에요. 오래간만에 시골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택시 타고 오는데 여기도 택시가 있구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저희가 2002년 1월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 2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2년이 지나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세월도 그렇게 많이 변했듯이 저희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환경, 그리고 상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변했죠. 그래서 여기서 8, 9년 전쯤에 저는 완전히 은퇴했어요.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완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높은 핀이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그냥 사업에서 손 떼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오면 제가 준비까지 했다니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까지는 제가 기획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이제 소출을 하고 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별일 없을 줄 알았더니 이게 자동적으로 파우더 수석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게 됐고, 진짜 암이 시작하고 22년 만에 오경화가 더블을 도전을 해서 더블이라는 핀이 저는 이제 처음으로 거저 어려진 그런 일이 됐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사업을 8년 전부터 혼자 하니까 오경화 혼자 와야 되는데 굳이 저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건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드릴 말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실. 아메이 사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좋은 쪽으로 바꿔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일이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내서 결국에는 아메이 사업도 아메이 사업은 끝이 있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낸 사람 중에 하나. 그 정도. 그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해요. 당연히 어제에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어떻게 사업을 했고 10년 전까지 뭘 했고 이걸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건 이걸 통해서 저도 마케팅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봤겠죠. 이걸 통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어서 이걸 초창에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고 싶은 것만. 그래서 5일 놀고 이틀 쉬는 그런 테마를 쭉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뉴트리라이트로 단련된 몸이더라도 이게 입술 포진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돼서 5, 6개월 전부터는 나흘 놀고 3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는 4년 3시예요. 3일은 쉬어야 되겠다. 사실 오늘도 쉬는 날인데 오늘부터 쭉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우연히 친구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어제도 너무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5일 논다, 나흘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물어봐요. 뭐 하고 노냐, 그죠? 뭐 하고 노냐 물어보면 이제 제가 오늘은 여기서 밝힐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걸 하고 놀 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다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1000명 모였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공통되는 것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모두 저 혼자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어요. 그 3일은 쉬어야 된다 이 말이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막 격렬하게 놀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제가 알고 봤더니 그쪽에 재능이 있더라고요. 또 책임감도 있고 두 가지 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게 뭐 재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 좀 내가 어쩌다 들은 것도 진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촬영은 자제해 주세요. 이런 얘기만 막 나가면 저 좀 그럴 것 같은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아무 걱정 없다 이런 느낌 아세요? 고민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거 느낌 알아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아무 고민이 없다라는 상태로 지난 한 8, 9년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쭉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다라는 걸 제가 우연히 우리 저 파트너들 있는 데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아 이걸로도 나는 놀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욕심을 버리면 되거든요.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막 토핑 가려고 크라운 가려고 그러고 크라운 파운더스 크라운 가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더블 다이아몬드 딱 멈춰주면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자격이 되는 거죠. 저는 놀 자격이 있다는 말 내가 판단하거나 옆집 아저씨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경화가 얘기를 해줘요. 박동수는 놀 자격이 있다. 제가 생각해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놀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일이 노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 일은 노는 거야. 그러니까 난 쉴 때도 당당하게 쉬고 일할 때, 놀 때도 당당하게 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격을 갖추자라는 거죠. 자격을 갖추자. 노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격을 갖추고 노는데. 근데 그 자격을 갖추는 일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메이 사업에서는 아메이 사업을 해야 하는 아메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뭐 이제 테크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집중 행동 양식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업이라는 걸 했을 때 특히 아메이 사업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침에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건 오경화가 스피커폰으로 음원을 들어요.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눈을 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도 계속 음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아 여전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하고 사실 저희가 그냥 딱 저희처럼 사업 안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오경화처럼 그렇게 느슨한 애가 없어요. 되게 느슨해 보이는데 제가 옆에서 저도 이제 파트너들도 있고 사업하는 거를 10몇 년 동안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보고 옆에서 보니까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업에 집중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신혜영 리더님은 아마 오경화보다 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못 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오경화는 진짜 집중해요.
하나 있으면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저랑 골프를 쳐요. 그러니까 오경아는 저 혼자 놀러 다니는 게 나중에는 이제 우리 둘이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늘 꿈을 꾸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취미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 보는 것과 근데 모든 생활의 초점이 사업에 집중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파트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일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물론 수석 다이아몬드 이후로는 그 일의 양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분의 1로 줄었어. 거짓말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뭐 양이 많고 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집중을 하고 진짜 여기에 올인했다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오경아도 성공자의 자격이 있다. 근데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오경아가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해서 저는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저를 파트너들도 잘 못 봐요. 저 자주 보지를 못하고 제가 도움도 못 주고 그런데도 파트너들은 이제 저처럼 살고 싶다는 남자들이 많아요. 이게 아주 꿈이 높죠. 꿈은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처럼 살고 싶다고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저를 위해서 노력하시면 저는 계속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이제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알아보시면 확신이 들 수밖에 없어요. 확신은 흔들리거든요. 그러려면 목표도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단시간의 목표, 나중에 목표 이렇게 중장, 단기 이런 목표를 세워서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성공이 보장된 일은 저는 아메이사밖에 없는 거라고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오늘의 계기로 처음 오신 분부터 해서 그 나을 놀고 사흘 쉬는 그런 세상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좋은 타자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그건 인정해요. 아무나 저렇게 놀 수는 없다. 놀 수 있어. 노는 것도 재능은 맞고요. 저도 사실 놀아도 되고 심할때도 그렇고 놀아도 되는데 그게 노는 게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노는데 재능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느 일정한 큰 목표를 하셔서 계속 노시는 그런 목표를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약간의 놀기도 하고 일도 하는 해상 편안한 속편한 사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아메이 사업을 하면 친구 부자가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톡방에 올라온 저희 팀 사진들 이렇게 보니까 전국 곳곳에서 어딘가에서 뭐 1대1 미팅을 하든 홈 미팅을 하든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분들 한 분들이 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끝까지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항상 같이 참아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펴터들이 우리처럼 살면 너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우리처럼 살면 너무 좋겠다. 진짜 그런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비즈니스는 저희 부부로서는 아메이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저희 남편 친구라든가 선배라든가 통해서 많이 보지만 그렇게 어떤 진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메이는 또 여행 얘기 안 할 수 없죠. 요즘에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드림카드 이렇게 뽑을 때 여러분은 뭐 뽑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무슨 매달 꼬박 들어오는 돈 뭐 이렇게 뽑았어요.
그다음 뭐 꼽아. 그러면 이거 VIP 여행은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돈 있으면 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VIP 여행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돈 가지고는 VIP 여행 못 가요. 뭔가를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되고 뭔가를 조금이라도 돈을 덜 써야 되는 거에 생각이 있으면 그분은 VIP 여행을 못 간다고 생각해요. 아메이 여행이 그래서 멋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행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코로나 이후죠. 진짜 어디든 가면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진짜 이 크로아티아는 소중함을 몰랐다가 여행은 늘 다니는 거라고 1년에 2번, 3번 다니는 거야 생각하다가 딱 멈춘 기간이 3년 넘어가니까 진짜 비행기 그냥 뭐죠 이거? 그거라도 먹고 싶던데요? 기내식이라도? 그 젊은 친구들 그때 한동안 그거 있었죠? 진짜 그게 너무 이해됐어요. 옛날 사진이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마이 배우랑 퍼스트클에서 놀이했던 근데 그 돈이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돈이 여러분 우리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돈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 절대 아까 그랬죠. 박정희 너도 제대로 알아보면 확신이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자꾸 누군가한테 알리려고 하다가 총맞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아메이는 여러분 어설프게 누군가한테 막 해봐 써봐 하는 게 아니에요. 알리려 하지 마시고 알려고 하는 시기가 반드시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기가 사람에 따라서는 한 달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는 그 시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알아보는 거 미팅 몇 번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제대로 안다라는 거 제대로 알려고 한다는 건 뭘까? 이건 꼭 한번 상담해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택배 상자 오면 저거 써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20년, 한 10년, 15년 지나면서 저 말이 너무 이해해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어설프게 뭐 조금 뭐 팔아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뭘 더 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좋은 스승 여러분 좋은 스승이 되려면 반드시 좋은 제자가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야서 그런 좋은 스승이 되고 근데 그 스승이 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처럼 성공자라는 거 그 차이가 저는 더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도왔더니 피넘이 됐고요. 더 많은 사람을 도왔더니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너무 할수록 재밌어요. 저희 남편처럼 저도 같이 막 은퇴해도 되는데 굳이 은퇴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더더욱 진짜나 여러분 이런 시스템 있죠. 이것도 교육 시스템 중에 하나죠. 오늘 같은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시간의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의 자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정한 성공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스폰서링을 할 때 자꾸 내 생각을 말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희 스폰서님은 주부 출신이었고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거보다 이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스폰서님의 생각은 시간을 두고 이해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파트너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스폰서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메이 다단계 아니야? 우리 이용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이용한 거예요.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이용한 거예요. 엄밀하게 이용을 한 거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폰서님 이용하는 거예요. 다만 이용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서로 성장하는 거라는
또 다른 발견이 있을 뿐이지 굳이 이용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내가 우리 스폰서님을 진짜 우리 스폰서님이 갈고 닦아놓은 그 길을 어깨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말 보고 따라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 홍진희, 김종수 스폰서님이시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두 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CCHH를 여러분이 제대로 절대 내 생각 넣지 말고 여러분 CCHH는 응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또 하나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예전에는 그냥 뭐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부귀와 건강과 장수와 이런 걸 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착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효도를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저는 다 돈이었더라고요. 효도는 몸으로 마음으로 하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이 드시니까 물질이 채워져. 그래서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전원주택도 좀 사드려야 되고요. 뭔가 배울 수 있도록 치매 오지 않도록 여행도 같이 좀 모시고 다녀야 되고 편안한 여행. 그리고 같이 좀 시간도 보내드리고 놀아줘야 되고. 저희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런 그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함께 늘 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가장 최근 사진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팔을 다치셨대요. 지난 가을에.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바로 못 내려가는 그런 스케줄이었는데 저희 남편만 내려보내는데 그냥 보내기 좀 뭐하니까 이거 좀 이렇게 원래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저희가 매달 돈도 보내드리죠. 저희 카드도 쓰시죠. 뭐 나무 뭐 하거나 뭐 임플란트 하거나 목돈 들어가면 또 저희가 따로 또 목돈도 보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왠지 그래서 이제 현금을 이제 500만 원을 들려서 보낸 거예요 병원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놀랍게도 저희한테 말을 안 하고 일주일을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때 병원에 입원한 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아무튼 알게 된 거죠. 통화하고 하면서. 근데 놀라운 건 그 뒤로 저희 어머니가 너무 회복 속도가 빨라가지고 진짜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는 진짜 좀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 여유가 없는 분도 아닌데 그 자식에 대한 그 자랑, 자부심 이게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현금을 좀 더 이제 아예 공론화해서 드리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님도 드리고 어머님도 드리고 엄마도 드리자. 그래서 이제 500씩 가지고 좀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 갔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약간 그런 걸 티를 안 내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 굉장히 티를 내세요. 다음 날에 저희 시 고모님도 아실 정도로 진짜 동네만에 소문내는 스타일이신데 동네 베이글집에서 찍은 건데 보실래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뉴트럴라이트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처음에 한 3, 4년 이상은 반대하느냐고 안 드셨다가 나중에 드시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 87세신데 혈압약 하나를 안 드세요. 혈이 완전 뻣뻣하시고요. 어느 날부터가 그냥 이 뭐죠? 염색하시면 갑자기 60대 초반으로 보이세요. 근데 너무 건강하게 저렇게 잘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의 어떤 걱정이 없게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도 자식이 자랑이지만 자식도 부모님이 되게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저희 시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멘으로 제가 인생의 커다란 숙제 3가지를 다 끝냈거든요. 재정, 건강, 관계. 여러분 진짜 저 재정 얘기만 해도 제가 사실 1시간을 말씀드려야 돼요. 건강, 관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들을 아멘이 하나 잘 감당했더니 끝낼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잘한 사람 아니에요. 아까 그 흑백 사진 이거와 같은 이게 지하실에 한번 침투돼서 색깔이 이래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잘 못하니까 못 알아듣나 싶어서 서로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자료 할머니인데 또 이럴 때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때 오경화는 어땠을까요? 저때 오경화가 막 되게 돈 되고 막 말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저때 오경화가 나는 더블이상 될 거야 이런 진짜 100% 확신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희가 수석대학교 되고 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들리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창밖을 보는 척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시죠? 울보 남편. 어느새 이렇게 봤더니 오열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보실래요? 자, 시간의 적금을 들어서 어쩌면 저 사실 아직도 진짜 저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 봤더니 어쩌면 우리의 모든 과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지금 여기 무대에 서 있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조연이 아닐 거고 저기서도 저렇게 꿈을 꾸는 누군가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해낼 거라는 거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근데 돼야만 됐고 해야만 했어요. 이거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냥 우리 애들도 또 하루하루 매달 월급에 의존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여러분 연예인보다 훨씬 쉬워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한 번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작품에 불러주지 않으면 또 내리막을 걷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아메이 사업은 어떤 직업, 어떤 일하고 비교해도 저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언젠가 5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나에게 너 그때 진짜 잘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요. 그래서 혹시 오늘 파트너가 오지 않아서 속상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번 회의는 망했다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시작했는데 뭔가 막 막막한 느낌이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정상이에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때마다 여러분 스폰서님을 만나시고 이런 자리를 잡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메이가 되는 일이라는 저는 이게 너무 요즘은 중요한 단어가 됐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어떤 일이 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면 되는 일이다라는 게 요즘 세상에 많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하는 이름을 걸고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메이는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하면 되는 일인데 안 해. 미리 겁먹고 안 해.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섞여서 결국 근데 엊그저께 누가 그랬지? 아메이 사업은 약간 팝콘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근데 신기하게 아메이는 진짜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막 잘 되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 모든 하이틴들이 다 그 때를 경험했거든요. 왜? 그분들이 다 성실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만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위너스에 너무 많은 분들 수석들 이렇게 같이 밥 먹고 하하보고 여러분 이 자리에 빨리 오세요. 그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다람쥐 제조기다 그랬는데 이준호 슈마이더님도 다람쥐 제조기 있어요. 저도 다람쥐 제조기인데요. 그 이유가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저한테 6조의 다람쥐가 생겼어요. 나 혼자 잘 살려고 시작했거든요. 제 꿈은 이거였고 저희 남편의 꿈은 이거였는데 끝이 좋은 배짱이가 저희처럼 사는 많은 배짱이가
계속 나오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도 너무 좋은데 파트너를 잘 사는 거. 제 어치브에 보면 이 얘기가 꼭 나오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했고 이게 저만의 사업의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신이 보고 있다면 그 모습을 기억할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아지는 그 단계로 나를 끌어올리신다면 여러분 어느새 다른 이상 거기 계실 거예요. 자매 사업은 자세는 말보다 정직하다 진짜 맞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장면이 이게 혹시 내가 아메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분들조차도 저는 이거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 내가 잠시 멈춰서서 나의 이 네모난 바퀴를 동그란 바퀴로 갈아 끼울 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시스템 안에 내가 제대로 플러그인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 꼭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나면 스폰서님들과 함께 진짜 나의 아메이 사업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신발끈을 질끈 보신다면 여러분 또 다른 1년이 여러분들의 열매로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족한 부부의 이런 어떤 스토리를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온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될 사람입니다. 맞죠? 네. 저희한테 박수 쳐주지 마시고요.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치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